저 김갑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릅에 관련된 게 아니고 모든 작물에 재배하는데 토양이나 비료는 기본이거든요. 뭐 특별히 두릅에서 비료를 시기별로 다른 뭐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 같이 시기별로 맞춰가지고 특별히 처리하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릅에 주는 시비량 계산하는 거 한 서너 페이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농사를 지시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토양, 그다음에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다음에 선생님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비료 부분 중에서 영양제거든요. 그렇죠? 영양제를 그냥 맞는 처방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영양제는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좋은 비료예요. 밥이고. 그런데 알고 쓰셔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양제를 좋다고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내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 드셔야 하고,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정량을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 몸에도 좋은 것이고 효과도 좋지. 좋은 영양제라고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게 아니고 도저히 몸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영양제도 먹고 뭐 하는 시간은 똑같으로 이것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실제 농업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다고 또 내가 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전체적인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교과서적인 농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운영하시고 오는 것은 선생님 나름대로 토양에 맞다든지 재배하는 형태에 맞다든지 어느 시기에 재배하는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응용을 하시고 하셔야지,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은 직접 적용을 해서 우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것을 불신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농사 짓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전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 안 되신 부분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교재가 아마 80 그 카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100쪽 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은 모르면 다시 보시면 되지만 그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해서 제가 참고 사진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르시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릅 비료 표준 시비량, 그다음에 토양 pH, 염농도, 토양 화학성, 비료, 미생물. 이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비료는 주셔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토양 pH는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시면, 어디를 아프든지 병원에 가시면 일단 혈압을 측정하시죠. 토양에서 가장 기본 pH, 이것을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혈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두 번째로 체크하는 게 선생님 당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당. 그게 토양에서는 염농도예요. 이게 토양 pH는 사람으로 말하면 혈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염농도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양분, 밥 같은 걸 많이 먹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결국 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토양에서 염농도가 우리의 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시면 혈압하고 당 체크하듯이 토양에서 이게 이상이 없냐는 건 pH하고 염농도만 체크하면 이 토양이 정상적인 토양인지 그렇지 않은 토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교육을 받으시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두릅하는 재배 토양뿐만 아니라 다른 하우스런다든지 토양에 pH고 염농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혈압하고 내 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셔야지. 그리고 여기 1층에 들으시면 분석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pH하고 염농도 수치만 보면 이 토양 자체가 농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거의 90%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교육을 받으시면 안 하신 분들은 자기 농사 짓는 토양에 pH하고 염농도는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료를 얼마 쓸 것인지, 다른 영양제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계산이 나옵니다. 이걸 안 하시면, 쉽게 말하면 내가 혈압이 높은데 계속 혈압 높아지는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당이 높은데 당이 높아지는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들 하우스 농사도 지시는 분 계세요? 특별히? 원예 농사?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릅은 노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토양 관련된 별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량 비료만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 염능도만 측정을 해서 pH가 높으면 좀 낮으면 석회비료를 좀 더 주시면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염능도가 높으면 염능도를 낮추게 비료 성분량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노지는 좀 강하게 비료를 주셨더라도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비료 성분이 분해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토양으로 유지가 돼요. 노지에서는. 근데 하우스 같은 데서는 비가림이 일단 되기 때문에 토양에 한번 저런 게 축적이 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선생님 말 듣겠지만 하우스 같은 데서는 옥수수나 수단이나 녹비작물 재배하라는 이유가 이 녹비작물 같은 게 이 땅속에 있는 비료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 그리고 이걸 다시 토양에 주면 유기질 비료로 토양에 환원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분이 지금 정읍에서 수박 농사 지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올해 정읍 수박 연구회 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이게 강기로 선생님이라고 제가 수박 시험장에 근무를 한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이 하우스에서 수박을 지시고 이 선생님은 반드시 이렇게 옥수수를 재배를 해요. 이게 옥수수를 수확을 하려고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 토양 자체를 개량을 하려고 개량제를 써서 옥수수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줄을 띄고 재배를 하셔요. 이분은. 이게 옥수수 수확 판매를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재배를 하는 데 줄을 띄고 점적 관수까지 해서 이 옥수수 대를 최대한 크게 재배를 하셔요. 그래야 토양에 들어갔을 때 제 역할을 한다고. 이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하고 동떨어지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 예. 구체적으로 옥수수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해 돕기 위해서. 예.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아마 토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당이 높은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양분이 높아진 토양이에요. 이건. 여기 이렇게 이런 토양에서는 아무리 무엇을 재배를 해도 안 돼요. 저희들이 당이 높으면 병원에 가면 약발이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일단 당을 다 주고 해라.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푸른색이 있는 자체는 어떤 성분이 많을지는 몰라도 일단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양은 제가 주는 비료 성분을 적게 주셔야 한대요. 적게. 그리고 이 땅속에 있는 비료 성분을 녹여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토양을 개량하는 거예요. 또 어떤 토양은 이런 빨갛게 이렇게 이끼가 곰팡이가 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피는 것은 이 속에 너무나 양분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적색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들 하우스 조그맣게 하시는 것도 있더라도 토양을 보셨을 때 이렇게 붉은색 곰팡이가 피면 이 푸른색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병원에 가면 사망 진단서가 나오는 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토양 개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하우스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진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개량하는 게 이제 토양 개량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비료를 좀 주고 영양제를 줘서 두릅 같으면 두릅을 하나 더 따실까? 그게 지금 관심있어가지고 그런 데만 신경을 쓰시는데 이런 자체가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눈으로 육안은 효과도 안 나요.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는 주면 특히 질소비료 같은 거 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영양제 파시는 이런 분들은 치면 영양제는 아무리 좀 농도를 많이 줘도 피해는 없어요. 육안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 막 치시라고 하는데 대신 안 준 것보다는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영양제 먹으면 효과가 있듯이 영양제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영양제가 엄청 비싸죠. 지금 수입품까지 있어가지고 수입품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국산도 뭐 보통 2만 원, 3만 원 가고.
그러니까 토양 개량 자체를 이런 토양을 개량하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농업인데 가면 특히 평야지대 같은 데 가면 이 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반 노지하는 것보다 특히 수박, 도마도 이런 데 특히 충남 같은 데는 부여 같은 데는 수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알고는 있어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루마시고 이런 산간부는 하우스가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실제 토양 개량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토양하는 개량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그 중에서 자기에 맞는 방법 한 가지만 선택해서 토양을 바꾸어서 수확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이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또 관심도 가지시고. 이런 토양 됐어요. 이 맨 땅이 이렇게 하얗게 핀다든지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단 이끼가 토양에 끼면 양분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벼농사 칠 때 선생님들 비료 같은 거 많이 주고 나면 이끼 끼잖아요. 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런 토양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에서는 이끼로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지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지만 특히 두릅 하실 때 토양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 이 부분은 내가 비료를 많이 준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는 비료를 좀 적게 주셔야 돼요. 다른 부분에 좀 많이 주시고요. 그냥 똑같이 주지 마시고. 이거 같은 이렇게 하우스라도 이게 틀리죠, 이렇게. 토양은 똑같은 성질이 아니에요. 제가 비료를 선생님들 줘도 같은 노지도 마찬가지 하우스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이게 지금 고구마 종순인데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토양이 똑같은 토양이 아니라 좀 유심히 보셔야 돼. 여러 군데를.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가 해서 저런 이끼가 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하셔야지 똑같이 관리되면 이런 부분은 계속 작물이 재배가 안 돼요. 이런 조그마한 하우스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퇴비를 잘못 줘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 오시다면 작물 옆에 이렇게 이제 곰팡이 균 같은 게 핀 것은 이 작물에서 자랄 수 있는 균이 붙는 거예요. 이 균은 이렇게 양분이 많은 데서 균이 이렇게 자라는 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양분이 많으면 따라서 병도 많이 생겨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당이 높다고 하면 그게 맞춰서 그 합병증이 생기듯이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양은 양분을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양분을 줄여주셔야 한다고. 많이 주는 것보다. 이것은 토양이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뚫고 나오지는 못해도 이거 들썩이가 나온다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도 다 파랗게 좀 이끼가 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수박 농사 진 건데 수박 농사 비닐 피복을 하고 걷어낸 토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얗게. 눈에 보면은. 근데 이분들은 이걸 재배를 하고 나중에 설명할 때 여기다가 물을 잡아요. 우리가 그냥 물 잡아서 물로 씻어내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지금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 그 하우스 토양치를 사진을 좀 준비를 했고 노지에서는 이런 증상이 나오지도 않죠. 이게 나오면 장마 같은 데 씻겨 나가 버리고 그래서 노지에서 이렇게 나오면 농사 못 짓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왜 농사를 짓냐면 짓고 물로 그냥 씻어내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분을 준다 이렇게 지금 요 액비를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논에서도 이 액비를 지금은 이제 이런 액비 줘가지고 문제점이 좀 적게 발생하는데 옛날에는 이 돈분 액비를 그 축분하시는 분들이 소비한 입장에서 막 논에다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법적으로 줬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넓은 토양에 우리들이 한 포에 얼마씩 지원받아서 하는 그 가축부 퇴비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희들은 이런 퇴비가 우리가 말하는 퇴비잖아요. 근데 이 퇴비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빵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좋은 재료, 비료원을
돈 주고 지금 볏짚 또 팔아먹고 있고 이게 모순되는 그죠? 이게 논에 들어가면 이 가치를 더 해요. 근데 우선 당장 저게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일단 업자들한테 사료를 이렇게 파고 또 여기에 부족 오면 또 비료 더 주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우스를 전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갈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넣으면 노탈해도 안 되고 원다는 것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노탈을 몇 번씩 쳐서 그만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하우스가 틀리잖아요. 관리가 된 토양인데 이렇게 깨끗이 작물이 자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재배를 해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까지 그런 토양이 되기 전에 토양 이렇게 관리를 해요. 본인 나름대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까지 그 이끼나 붉은 곰팡이가 피는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트랙터를 해서 깊이 갈아엎다든지. 이건 지금 안겁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 잘 빠지라고. 이것은 토양 자체를 갈아엎는 거고. 이것은 익산에서 노지에서 고구마를 몇만 팩 재배하는 데는 지금 우리 고구마가 제철이 안 나고 일찍 재배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노타를 치고 재배 심기 전에 땅이 굳어지라고 이건 일부러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크지 못하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토양이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들어져 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데 여기선 노을로로 다져져 가지고 토양을 단단하게 해 가지고 고구마가 자라지 못해서 조그마한 게 그 비싸잖아요. 고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재배하는 또 나름대로 토양 이렇게 관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하시면 효과를 지우기 위해서는 좋은 유기물을 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유기물을 선택하는 방법은 나중에 비료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pH나 염분가 높은지 않는지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아까 같이 파란 이끼가 꼈다든지 붉은 곰팡이 뀌면 이게 좀 높다는 것인데 수치상으로 내가 당이 100인지 120인지를 모르잖아요. 혈압이 80인지 100인지를. 그것은 어떻게 하냐. 토양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 1층에 시설 잘 해놨더라고요. 가서 하면 무료로 아마 해줄 거예요.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양을 이제 뭐 객토리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새 땅이면 비료를 많이 주면 효과가 있는데 많이 주는 도 어느 정도 많이 주냐면 한 20에서 평소에 주는 것보다 한 30% 정도만 더 주시면 돼. 그래야 이 효과가 몇 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비료를 몽땅 주면 효과가 1년이나 2년 가서 다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나 물건 살 때 효과를 지속 감가상각에 계산하듯이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를 했으면 이 지속기간을 오래 가야 하잖아요. 최소한 5년, 6년.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평소 주시는 비료 양보다 한 1.2배, 많으면 1.3배 좀 주시한다고 해도 비료 효과는 충분해요. 그렇게 주시면 1년, 2년 갈 게 4년, 5년 가요. 경제적으로. 이게 아까 물로 씻어내는 건데 물로 씻어내는 것보다 좀 효과 높이려면 이렇게 비닐을 덮어놓으면 물로 씻어내는 효과도 있지만 비닐을 덮여놓은 온도가 높아가지고 병행균을 죽이는 역할도 해요. 저걸 태양열 소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우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까지 쳐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파랗게 이끼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이게 선생님들이 준 영양제 성분이 식물이 다 먹지 못하고 몸에 남아있다가 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비싼 돈 주고 산 비료 성분 영양제가 토양에 남아가지고 물에 녹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나쁜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비료 성분이에요. 지금 선생님 돈 주고 든 비료 성분. 그래서 토양 개량은 이런 비료 성분이 많은 것은 비료를 적게 주고 토양 속에 있는 이런 비료 성분을 식물이 잘 먹을 수 있게끔 토양을 관리해 주는 게 지금 오늘 강의를 하는 거고 그게 토양 개량이에요. 이걸 어떻게 물로 씻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걸 일일이 집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물로 씻혀서 이놈을 이렇게 버리는, 이게 태양열소도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게 다 녹비작물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저도 이제 가서 우리가 혈압 높으면 혈압약 하나 보면 혈압 낮춰지듯이 이렇게 토양 조건이 안 좋은 토양에 농약 주듯이 약 한 번 줘서 싹 개선되면 제가 개발해서 팔죠. 근데 어디 가나 없어요. 그런 방법.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해도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방법 외에는 이렇게 하우스 아까 보셨듯이 그런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를 뜯어서 다른 셋다 또 옮기는 방법. 옮기는 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물로 씻어낸다든지 폭포레로 갈아엎는다든지 그 비용이 그래도 싸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마 이분은 이게 좀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정읍에서 수박 농사로 대한민국 수박 명인 1호입니다. 이석변 씨라고 아시죠? 그 새농민상도 받으시고. 이분 하우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수박을 지시고 반드시 이렇게 이걸 재배를 해요. 접니다. 이게 이 사진 찍을 때한 10년 좀 됐는데 이분의 여기다가 이렇게 그랬어요. 수산그라스와 퇴비로 심는 공법도 그렇게 태어났다. 이 공법은 한여름 수박을 맞진 땅을 회복시켜 이렇게 기구를 하십니다. 실제 이렇게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토양을 그 놀리기 아깝다고 계속 작물을 재배하면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를 하셔야 돼. 계속 재배하면서 이 방법을 못해. 예를 들면 아까 물로 씻어내는 태양열 소득도 한여름에 하시려면 그 준비하고 어찌 보면 거의 한 20일, 30일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재배 기간 아무것도 재배를 못해요. 그게 아깝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이제 두릅에 관련된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릅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재배할 때 이제 더 자세히가 나눠지지만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 있죠. 일단 토양이 있어야 작물을 재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릅을 심든지 뭐 하우스 딸기라든지 수박을 하든지 감자를 심든지 품종을 선택하는데 무슨 품종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선생님한테 달려있어요. 그죠? 제가 선생님이 책임지는 일이 품종. 그 다음에 언제 적기에 정식할 것인지 그것도 선생님들 책임이에요. 그죠? 기상 날씨가 나쁘고 그것은 외부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 책임이 언제 정식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양분 관리. 가장 큰 요인이 모든 작물을 재배할 때 관심사가 여기가 가 있어요.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병해충은 게을러서 선생님들이 시키면 좀 표현이 좀 그러시면 게을러. 모든 글자는 미리 방제를 하라고 하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하루 이틀 늦으면 병해충은 급진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 책임이에요. 미리 안 나오더라도 경험상 이 시기에 나올 것 같다 하면 안 나오시더라도 미리 예방차에서 농약을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확하고 관리하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적게 수확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두릅도 아마 농약 잔류 같은 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농약은 규정만 준수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죠? 중금속도 토양에 있는 중금속이 두릅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토양도 오염이 안 된 토양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문제는 일부러 누가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를 하지를 않고 중금속을 안 주기 때문에 중금속 문제는 없는데 좀 유념할 게 우리가 가축분탭이 선생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는 구리하고 좀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리. 그 뒤에 보증표를 보면은 구리가 아마 500ppm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가축분탭을 많이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구리 성분이 많이 축적된 걸로 이제 분석이 돼요. 근데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는 중금속은 문제가 안 되고 농약은 농약 준수만 지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농약 주실 때 보통 규정량보다는 좀 더 주시죠. 왜 문제가 되냐면 농약은
제가 이제 관련된 점인데 저게 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을 하면 2배 정도 이렇게 농도를 더 높여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농약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2배 이상, 3배 이렇게는 안 주셔도 기준량보다 좀 적게 주셔도 농약에 피해는 안 나와요. 근데 잔류검사에는 걸린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줘서 피해가 안 나온다고 주시면 안 되고 요새는 농약 잔류검사에 걸리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장목반이면 장목반 그 장목 전체가 심지어 뭐 수출하는 작물은 수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농약은 그 농도를 꼭 지켜주셔야 돼. 예. 뭐 피해가 안 나온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잔류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토양하고 양분 관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토양도 이미 만들어진 토양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 경작하는 토양이 물 빠짐이 나쁘다든지 경사가 높다든지 이런 토양을 다른 토양으로 사지 않는 이상 그 토양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토양 조건이 좋은 토양보다는 재배하는데 어렵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물 빠짐이 안 좋으면 물 빠짐이 좋게 아까 같이 그 배수 시설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런 시설은 본인들이 이제 역할을 하시니까 이 토양 조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재배하는 것은 저보다 선생님들 다 그 어떻게 생업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토양의 pH는 5.5에서 6.5가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선생님 재배하는 토양이 저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분석을 안 해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을 해봐야 내 혈압이 높은지 나쁜지. 반드시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범위가 안 맞으면 아무리 다른 영양제를 주고 해도 정상적으로 생기게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책을 보시든지 다른 데 가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면 비료를 2푸대를 주라고 하면 그 2푸대 주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이 기준에 맞는 기준이에요. 그죠? 내가 정상적인 혈압이 있을 때 처방을 하는 것이고 내 혈압이 높거나 낮으면 그 처방은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토양이 5.5에서 6.5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안 맞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에 들어가면 선생님 주는 퇴비는 1년 동안에 1,500kg. 여기서 퇴비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책값을 볼 때 퇴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7,000원, 8,000원 보조받아가 사가지고 주는 가축분 퇴비, 그 퇴비가 아니에요. 그건 명확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나 구분을 짓고 가시는 것만도 큰 효과입니다. 이게 일반 어떤 책이나 이런 이렇게 팜플렛 같은 데 볼 때 퇴비를 말했을 때는 가축분 퇴비가 아닙니다. 가축분 퇴비는 별도로 가축분 퇴비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가축분 퇴비가 나오기 전에 집에서 만든 퇴비 있죠? 외양간 같은데 그 퇴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로 1,500kg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고 20kg 되는 퇴비 1,500kg면 한 720개, 10개면 200kg죠? 70푸대. 그 70푸대 정도 주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요양간에서 받는 퇴비를 1,500kg 주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걸 못 주시면 여기 써 있죠. 가축분 퇴비를 사용할 때는 돈분 투밥 퇴비는 330kg. 그러니까 15푸나 15푸대 20푸대만 주시면 돼요. 이 기준에 맞추려면. 더 주면 아까 같이 토양에 푸른 이끼가 낀다든지 양분 농도가 높아져서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분으로 만든 건 선생님 개분은 또 농도가 높자고 하잖아요. 개분을 줄 때는 250kg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분 톱밥을 이런 퇴비로 알고 1,500kg를 주시면 6배에서 7배 정도 비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료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 자체가 7배 이상 양분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거예요. 배탈 나. 그래서 연작장애 생기고 뭐 염류가 높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 때문에 나오니까 퇴비 기준은 1,500인데 돈분 투밥을 줄 때는 330kg 기준이 개분을 줄 때는 250kg 이놈에 맞춰서
더 주시든지 덜 주시든지. 예. 근데 기준은 이걸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소 뭐 70 이렇게 주는 거는 아마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주시면 되고, 땅 드롭도 마찬가지고요. 자, 반복되는 얘기인데 300평에 1500 주라는 것은 이런 퇴비를 1500kg 주라는 겁니다. 예. 이 퇴비는 주면 안 돼요. 이 퇴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330kg. 그죠? 330kg면 220kg 잡고 한 15에서 15에서 20푸대. 많이 주면 20푸대. 일부 또 개분으로 만든 퇴비는 250kg면 13푸대에서 14푸대. 그게 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욕심이 좀 생기시면 좀 더 많이 주고, 그러면 요 기준만 줘도 퇴비 1500kg 주는 양분하고 똑같습니다. 양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박 450kg를 주라고 하면 지금 시중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뭐 마양구 같은 것도 나왔고, 요 비료는 450kg면 10푸대, 13푸대, 20kg니까요. 아니지, 23푸대. 20포대에서 25포대 정도 300평 주는 기준으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비료 주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내 땅은 좀 거름기가 없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주시면 되는 거고. 기준은 이 기준량입니다. 반드시 이 기준량을 지키시고, 특히 퇴비하실 때는 이걸 좀 지켜주셔야 돼요. 이걸 안 지키시면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내 토양은 내 토양대로 베리고 그래요. 그다음에 참고로 요새 지금 유박비료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유박비료는 선생님들 딱 뿌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비료기가 가장 많이 올라와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저 작물을 두릅이라든 무슨 작물을 재배하실 때 유박비료를 줬는데 비료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주면 이 비료 가장 좋은 효과가 한 달 후쯤 나타나, 한 달 후. 그러니까 유박비료를 뭐 유기질 비료 좋다고 해가지고 주시면 가장 비료가 많이 나올 때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내가 작물은 재배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비료기를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면 그걸 감안을 이거 주시면 돼요. 일반 복합 대비는 며칠 만에 일반 복합 대비는 한 7일 정도, 요소 같은 경우는 7일 정도 있으면, 겨울 같은 때는 기간이 길지만 보통 한 7일 지나면 요소 같은 것은 바로 효과가 나와요. 지금 요소 이런 것은 비료 그 효과 기간이 좀 짧은데 유기질 비료 같은 건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56일까지 가는 기간 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비료기가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유박비료 주실 때는 두릅에는 이거 주시지만 다른 작물 재배하실 때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지수비료를 유박을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면 한 달 정도 걸리면 유박은 지수비료 효과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료 주실 때 다 위에다 이렇게 주시죠. 이게 왜 이게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주기 쉬우니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면 안 되는 데가 다 아시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주시면 빗물에 다 씻겨나가고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이거 주시면 이 뿌리가 보통 나무는 그러잖아요. 나무 이파리 끝트리까지 뿌리가 온다고. 그죠? 그렇게 주셔야 돼. 그리고 식물은 양분을 어디서 하냐면 오래된 뿌리에서 흡수를 안 해요. 저 끝트리에서 흡수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더라도 이렇게 좀 맞춰서 주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고, 이걸 좀 토양을 삽이라도 좀 파서 우리가 말하는 덮어서 주시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릅뿐만 아니라 일반 하시고 복분자나 뭐 하시는 분은 위에다 이렇게 다 뿌리시거든. 근데 안 준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데 주셔야 돼. 어차피 주시면 알면서 안 하신다고. 근데 주시더라도 이렇게 주셔야 한다니까. 이렇게 여기다 주시면 효과가 별로 없어. 뿌리가 흡수를 못해. 이놈이 녹아서 여기까지 흘러가야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셨죠? 이거 아시니까?